안녕하세요, 블랙스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강보합 정도로 끝이 났는데요. 코스피는 0.27% 상승했고 코스닥은 0.4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어제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한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시면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50번째로 새로운 고점에 올라섰습니다.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여러가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특히 미국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S&P 500에 속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미국 증시는 정말 견고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1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됐죠. 그러면서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의 기업들이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미국의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가 좀 늦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시기도 좀 더 늦춰지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스닥 기술주들이 요 며칠 반등을 보였는데 어제는 중국 기업들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지수가 1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화이자의 FDA 이 승인에 따른 백신 보급률이 더욱더 빨리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 상승에 또 한몫을 했는데요. 일단 코로나는 백신으로 잡을 수 있다. 못 잡더라도 약하게 지나가게는 할 수 있다. 이런 심리가 시장에 안정감을 주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백신이 보급이 되어서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그동안 중국의 규제 강화 때문에 크게 하락했던 미국에 상장된 이 중국의 대표 테크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텐센트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에 9% 상승을 했고 징동닷컴은 호실적으로 14% 급등, 그리고 알리바바도 저가 매수 유입에 따라서 6%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에 일조를 했고 드디어 15,000포인트도 넘어선 것이죠. 내일부터 있을 이 미국의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시장에서는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3대 지수의 상승세를 보아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최근에 늘어나는 델타 변이와 그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 이 전반적인 상황이 테이퍼링 시기를 좀 더 늦춰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 역시 중대한 발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지수, 변동선 지수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다는 걸 뜻합니다. 참고로 빅스 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이 투자 심리가 안정적이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수를 보시면 17.21 정도인데요. 100명의 투자자 중에서 83명 정도는 주식 등 위험자산을 선호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17명 정도는 그래도 채권과 달러, 금 등 좀 더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한다는 말이죠. 지금 지수 정도면 주식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안정적인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다면 일찌감치 상승으로 전환을 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다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잭슨홀 미팅의 결과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도 한번 보시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죠. 올 초 1082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8월 20일 날 1183.5원까지 찍었습니다. 8개월 동안 100원이 상승을 한 건데요. 환율이 높아진다는 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말이고 올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온 것과도 같은 맥락이죠. 달러 강세가 이어져 왔는데요.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 신흥국의 투자 메리트는 떨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같은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담아야 하고 환차익의 기대감도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183원을 찍고 최근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다행스러워 보이는데요. 자,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한풀 꺾이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 미국의 달러는 다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시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달러 약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강세 종목인 2차전지 관련주들은 빠지는 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을 받고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서글프기도 한데요.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외국인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한다면 장기 투자를 이어가더라도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왜 2차전지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바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확대 보급이 바로 그 원인인데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도 수혜를 보겠지만, 테슬라와 같이 전기차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새로운 완성차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치열해질 이런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수혜를 보는 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외국인들 역시도 제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배터리가 탑재될 올해 하반기 새로운 전기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전기차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테슬라는 하반기 신차 소식이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생산이 예상됐던 첫 전기 픽업 차량이죠.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또 다른 전기 트럭인 테슬라 세미의 출시도 2022년으로 연기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함께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인 4680 배터리 양산이 지연이 되면서 모두 내년으로 출시가 미뤄진 겁니다. 자, 테슬라에 이어서 경쟁업체들 역시 신규 전기차 개발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GM은 2025년까지 전기차의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한화로 약 3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엄으로 향후 30여 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2025년까지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최대의 자동차인 GM마저 완전 전기차로의 변화를 위해서 현재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정말 산업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미국 3위의 자동차 업체인 스텔란티스도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개발과 양산에 하나로 약 4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공개되는 모든 신차는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죠.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유럽 내 판매의 70% 이상,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40% 이상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프 역시도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좀 늦긴 하지만 친환경 차량의 일환으로 처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지프 랭글러를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전기차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포드 역시 하반기에 중형 픽업 트럭이죠. 레인저의 풀체인지 모델을 공개할 예정인데, 현재의 디젤 중심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의 변화를 시사했는데요. 포드 역시 2022년까지 하나로 약 13조 원을 투자해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비안의 행보 역시 주목이 되는데요. 아마존과 포드로부터 12조 원가량 투자를 받아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9월 이후 픽업 트럭인 R1T와 SUV 모델인 R1S를 출시 예정에 있고, 내년 초에 이 공장까지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리비안은 기존에 없었던 완성차 업체인데요. 테슬라와 리비안처럼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는 새로운 강자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에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어서 좋겠지만, 전기차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재편이 될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서 선뜻 투자하기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역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나 공급을 할 수 있는 2차전지 배터리를 더 선호합니다. 자, 폭스바겐 역시 올해부터 5년간 1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미래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SSP를 기반으로 해서 2026년부터 순수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고 2025년까지 모든 차량에 적용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그룹 내 브랜드의 80%에 달하는 이 전기차에 통합 배터리 셀을 장착해서 배터리 비용을 50%까지 절감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밝혔는데요.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답게 투자금도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자, 벤츠는 최근에 출시한 EQA 모델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지만 기존의 SUV를 전기차로 만든 모델인데요. 벤츠치고 가격이 착하게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 말 S클래스 전기차인 더 뉴 EQS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1회 충전으로 최대 77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벤츠 역시 2030년까지 전 차종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벤츠가 만드는 전기차는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BMW는 내년 초까지 순수 전기차 모델 3종을 연이어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BMW iX와 iX3, i4까지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예약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는 전기차 e-tron GT와 RS e-tron GT를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볼보 역시 하반기에 브랜드 첫 양산형 전기차인 XC40 리차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변화는 1, 2년 만에 끝나는 그런 간단한 변화가 아니고요. 최소 10년 이상은 이 산업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대대적인 혁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변화에 있어서 투자자로서 함께 동참을 해본다면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이 전기차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